오늘 관동별곡 할 건데 자료는 일단 카톡으로 보냈어.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필기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교재에도 그 3회 보면 관동별곡 실려 있거든. 지금은 어떤 자료 보고 있니? 3회요. 3회 보고 있어. 그러면 네. 지금 화면에는 관동별곡 떠 있는 거 보이지? 네. 그래. 잠깐만 내가 희주한테 통화를 한번 해볼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희주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할 거니 아니면 노트북으로 할 거니? 그래. 알았어. 조금 기다리고 있을게. 조금만 기다립시다. 화면은 잘 보여요? 네. 넘어가는 거 보여요? 네. 네, 그럼 됐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관동별곡 처음부터 제가 쭉 강의를 할 건데요. 내용을 이제 뭐 문제는 별도로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서 좀 그리고 40분 강의하면 자동 종료돼요. 10분 휴식했다 다시 그 주소를 보내면 또 그 주소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천천히. 대답해도 돼요. 네. 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제 뭐 노트북 하는 모양인데. 수업 도중에 잘 안 들리면 그 음소거란 부분이 있어요. 음소거. 화면을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음소거될 부분을 음소거 하셨다가 할 얘기 있을 때는 다시 해제시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들어왔네요. 오디오 연결되고 있고. 자, 됐고요. 희주 소리 들리니? 네, 들려요. 비디오는 일부러 꺼놨니? 킬 수 있어요? 비디오 연결되게 돼 있어. 자, 비디오 중지 그걸 해제하면 되지. 음, 자, 보이네. T 입고 있네. TV 뒤에 나오네. 자, 엄마 뒤에 TV. 뒤에 TV 보면서 공부가 되겠다. 잘 되겠어. 잘 되겠다. 자,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자, 웃지 마라. 다 들려. 자, 오늘은 관동별곡을 할 거예요. 상당히 길어서 1부, 2부로 나뉘어질 거고요. 40분 정도 수업하고 종료됐다가 10분 휴식한 다음에 다시 주소를 보내면 또 접속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해 가시죠? 네. 대답을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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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관동별곡 시작할 테니까 처음 화면 보이시죠? 갑니다. 네. 오늘은 고2 문학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 가사문학의 관동별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처음 시작을 합니다. 첫 장면입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안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성원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라고 됐습니다. 강호란 말은 강호의 병이 깊다. 강호는 자연이죠. 자연에서 병이 깊다. 이 사람 진짜 아픈 게 아니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생길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생길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연하고질 천속광 사자성어죠. 이 두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고 하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생길 정도다. 매우 매우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실제로 아픈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생길 정도로 생겨서 어디에 있었다고요? 중림에 누웠더니. 자, 이게 네모 쳐놨죠? 중림은 지명입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많았었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정철이 이곳에서 은거하고 있었던 공간이죠. 어쨌든 거기 있었는데 누가요? 관동 800리 방면을 맞대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동 지방 800리의 방면지인,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것. 관찰사를 맡기시니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로 임명해 주시니 누가요? 임금님께서 나를 방면을 즉 관찰사의 직위를 맡겨주시니 어와 성원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성원은 임금의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아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망극 끝이 없다. 극다할 극자입니다. 담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의자 필기는 여기서 처소격이란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중림이란 장소에 누워 있었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겨주시니 아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화자는 어디 있었다고요? 중림에서 은거하고 있었죠.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님께서 관동 지방 즉 강원도 지방의 800리나 되는 곳에 방면지임 줄임말입니다. 방면지임의 줄임말인데 관찰사의 임무를 맡기시니 아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네 소리 좋죠? 네. 연추문 들이달아 경외남문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 섰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연추문 그러니까 옛날에 궁궐에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연추문으로 들이달아 달려 들어가 경외남문 바라보면 자, 상당히 압축적인 거예요. 연추문은 어디냐면 경복궁 서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경에 들이달아는 달려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달려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당히 기뻤다는 얘기죠. 달려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를 관찰소로 임명해 주시니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임금님이 뭐 너 안 넣냐 이거 다 생략하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경외남문을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 윗구절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연추문 들이달아 경외남문 바라보며란 부분에서는요. 하짓고 물러나면 옥절이 알패서다. 아주 압축적이고 생략이 많습니다.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연춤을 달려 들어가서 이 임금님한테 이 관찰사 임명받고 뭐 이런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경외남문 바라보고 나왔더니 하직하고 물러났더니 옥절이라는 것은 임금의 심표예요. 임금님께서 나한테 관찰사 직위를 맡겨준 이런 심표. 옆에 있죠?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거 있죠? 예, 이런 심표가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이미 출발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얘기죠. 다시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관찰사로 임명받고 출발 준비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상당히 압축적으로 알패라는 것은 앞패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뭐 애자가 이제 처소 부사격 조사죠. 어쨌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략과 비약이 엄청 많다. 비약이라는 것은 건너뛴다는 것도 쑥쑥쑥쑥 건너뛰어서 상당히 경쾌한 리듬, 빠른 속도감 이런 걸 드러냅니다. 이게 뭐가 담겨 있겠어요? 화자의 서술자의 기쁨, 아주 경쾌함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자, 관찰사를 부임받아서 달려 들어가서 경외남문 바라보며 바로 하직하고 나오니 떠날 준비가 완비되어 있더라. 이 말은
생략과 비약이 상당히 많고 경쾌한 리듬을 잘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기서요. 이 글은 가사이고요. 가사 중에서도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 기행가사란 뭐예요? 여행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는데 특히나 여정 부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정 부분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지금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고요. 이제 관찰사를 부임받았다. 그리고 관찰사를 부임받아 너무 기뻤다. 뭐 이런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작됩니다. 밑에 그림 보이시죠? 여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평구역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며 치악이 여기로다.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 할시. 어렵죠?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평구역이란 곳은요. 자, 여기죠.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정철이에요. 정철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평구역으로 간다는 거죠. 평구역으로. 평구역이 어디냐?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얘가 흑수로 갑니다. 흑수가 어디예요? 여주에. 다시 갈게요. 평구역이라는 데서 흑수로 갔다는데 이 흑수는 뭐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 여주 지방입니다. 강원도 여주 지방. 보이시죠? 한양에서 어디로 출발했다고요? 평구역 갔고 평구역에서 다시 어디 갔다고요? 여주로 돌아들었다. 이해 가시죠? 흑수로 흑수 밑에다가 써놔야 되죠? 지금의 여주 땅입니다. 강원도 여주. 흑수로 돌아다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다. 섬강, 치악 줄 곳이에요. 섬강과 치악은 원주 지방에 있는 강 이름과 치악산 구경하면 치악산이지요. 자, 그 다음 경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섬강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자, 뭐요? 문답법, 자문자답. 네. 이 치악이란 것은 치악산을 말하고요. 가명, 즉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도청 소재지 이 정도 될까요? 예, 거기가 있다. 여기구나. 뭐 이런 뜻입니다. 섬강은 어디냐? 치악이 여기구나.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여정이 잘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섬강과 치악은 어디 있는 거라고요? 원주요. 원주. 자,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이면 원주를 딱 가죠. 자, 한양에서 평구역 여수. 자, 평구역에서 뭐 했냐면 말을 갈아타요.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들어서 섬강과 치악산이 있는 바로 부임지인 원주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자, 여기서 소양강은 원주, 즉 지금의 춘천에 있는 이 원주 춘천 쪽에 있는 강 이름인데요.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가. 춘천 보이시죠? 춘천은 원주에서 이제 춘천 간 거예요.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든단 말가. 고신거국의 백발도 아도할샤. 자, 소양강 날인물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내린물이 어디 가요? 한강. 이렇게. 자, 커서를 보세요. 한강을 쭉 따라서 어디 갑니까? 한양으로 가요. 한양으로. 이해 가시겠습니까?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신거국,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는데 흰머리가 많기도 많다. 하도할사. 흰머리 뭘 의미합니까? 근심, 걱정. 무슨 근심 걱정이겠어요? 나라를 떠나면서 생기는 근심 걱정은 나라 걱정이죠. 우국, 지정, 나라 걱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는 제가 두 개를 달아놨죠. 하나는 뭐예요? 소양강 날인물이 한양으로 갈 것이고 한양에 계신 임금 생각이 나고요. 임금 생각하다 보니 나라도 걱정되고요. 따라서 연군 지정과 우국 지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프린트가 안 되셔서 좀 걱정을 하신다면 제가 이 PPT를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면 나중에 화면 돌려서 보며 필기를 직접 하셔도 되겠죠. 또는 이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네. 자,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어디 들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밑에 그림 볼까요? 한양에서 평구역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들어 성강은 어디며 치하게 여기로다. 소양강 나리물 여기까지 나온 거죠. 소양강 나리물이 어디로 든단 말일까?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 알샤 이렇게 돼 있죠. 자, 영군지정, 우국지정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나옵니다. 또 동지밤 개우새와 북간정을 올라. 동지는 철원입니다. 철원. 강원도 철원. 철원에서 밤을 개우새우고 북간정이라는 것에 올랐더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뭐래 뜻입니다. 삼각산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예, 지금으로 치면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어디 있는 거라고요? 한양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기서 이거 보면 보이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삼각산도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임금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군 지정이 삼각산 제일봉 함하면 베이로다. 임금에 대한 그림이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동지밤 철원에서 밤을 개우세워서 철원이 예, 동주. 여기서 이는 뭐야? 주격조사. 그죠? 예. 아, 여기서 부사격조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동주에서 밤을 새우고. 자, 부사격조사 이입니다. 부사격조사. 됐죠? 그래서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우고 북간정을 올랐더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르로다. 북간정에서 삼각산이 보일 것 같다. 뭐런 얘기죠? 자, 이 북한산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북한산은 임금 있는 곳. 따라서 이게 뭐가 들어간다? 연군 지정이란 정서가 들어간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궁왕대궐터이. 자, 여기 궁예왕입니다. 궁왕은 궁예왕을 얘기하는데요. 잠깐만요. 조금 더 뒤에 할까요? 궁왕대궐터이 오작이 오작은 까마귀와 까치를 얘기합니다. 궁예왕의 대궐터가 까마귀와 까치가 지지개인. 즉 다시 궁예왕은 이미 고려 때 인물에 사망했죠. 옛날 궁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궁궐에 누가 있다고요? 까마귀하고 까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패망한 나라. 뭐 이걸 상징하는 거죠. 지지갱인이 천고흥망을 안 한다, 모른한다. 난다는 의문형이에요. 2인칭 대명사, 2인칭에게는 니은다. 아느냐, 모르느냐.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오작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자, 까마귀와 까치 니네들은 옛날에 흥하고 망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표현이죠. 다시 갈게요. 궁예왕은 이미 예전에 사망했던 사람이고요. 즉 고려의 궁궐터를 얘기합니다. 고려의 궁궐터에 까마귀와 까치밖에 없으니 옛날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니네는 아느냐 모르냐 이런 의미죠.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요. 뭐라고 이게 북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 북한산 얘기고요. 자, 어쨌든 자, 궁예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그림 보셨죠? 애꾸눈. 예. 이런 옛날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탄식, 그래서 맥수지탄,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맥수지탄. 한편으로는 옛날을 그리워하니까, 옛날을 생각하니까 회고지정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요? 회고지정이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미안합니다. 회고지정. 이란 말을 써놓을 수도 있어요. 옛날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자, 회고지정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갑니다.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할시고. 자, 아까 삼각산에서 뭐됩니까? 동주에서 동지방 개우세고 북간장 올라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배로다. 궁왕대궐터의 오작이 지지개니 예, 뭐 천고흥망을 아느냐 모르냐 여기까지 나왔었죠. 자, 회양도 지명이에요. 지명 여기 보시면 나오는 지명입니다. 됐죠? 회양 옛날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이거는 공교롭게 마침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회양의 옛날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구나. 자, 이 회양은 중국에 있는 지명이기도 해요. 이 중국에서 이 회양이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유명한 정치인인데 그 사람 이름이 급장류입니다. 이 급장류는 아주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야 할 곳이 회양인데
공교롭게도 급장류가 선정을 펼쳤던 곳과 이름이 같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급장류 풍채를 고쳐 아니 볼게. 나도 급장류처럼 좋은 정치를 펼치는 걸 다시 볼 것 아닌가. 즉 나도 선정을 펼쳐보리라. 뭐 이런 뜻이죠. 다시요. 회양이란 곳은 지명이고요. 이 지명이 어디? 자, 회양으로 갔습니다. 지명이 바로 급장류. 자, 맞춰하란 말은 마침, 공교롭게도. 뭐 이런 뜻이에요? 같다는 겁니다. 같을시고 같구나. 어디하고? 급장류가 다스렸던 회양이란 곳과 같구나. 자, 회양을 다스린 유명한 정치인, 선정을 베풀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화자도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급장류처럼 좋은 정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선정에 대한, 좋은 정치에 대한 포부가 담겨 있는 글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람은 평구역 말을 갈아타라. 흑수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화기역이로다. 소양강 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자, 그 다음에 동주방 겨우새와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배로다. 회양에 가서 누구 생각한다고? 급장류 생각하고 급장류처럼 선정을 펼치고 싶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개이구는 것인가? 고쳐 아니 볼 것인가? 자, 이 의문형이지만 사실은 다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쳐 아니 볼 것인가? 나도 해 볼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죠. 그 다음 갑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자 이제 이미 자기가 강원도 지방을 순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내가 관리할 곳이 여기구나 라고 아까 지도 따라 이렇게 한번 돌아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지나서 자기가 관리하고 나니까 아까 가명이란 말 썼죠. 가명. 가명이란 말은 도청 소재지. 뭐 자기가 관리해야 될 영역. 일본어로 말하면 나와바리. 웃어도 되는데 나와바리 이런 거야. 자기 영역입니다. 비우지는 말고. 자, 일단 영중이 무사하고 이 말은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가명이 아무 일이 없대요. 자기가 좋은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곳은 아무 일이 없고 시절이 3월인데 몇 월달이라고? 3월달이라고.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보다 풍악이 뭐냐면 금강산의 다른 명칭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영중이란 말은 관청, 가명을 얘기하면 그 안이 가명 안이 무사하고라고 했는데 아무 일 없고 시절이 다 넘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월이라 해서 분명히 봄이에요. 봄인데 풍악은 자 금강산의 별칭인데 가을의 풍악이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3월달이면 뭐라 불러야 돼요? 금강산 해야 돼요. 자, 조금 그 학교에서 독하신 분들은 이것 출제하는 분도 있어요. 풍악의 다른 이름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예요? 풍악은 금강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계절별로 봄은 금강산, 여름은 복례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계골산이라 불러요. 자,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3월이면 뭐라 불러야 되냐면 금강산이라 불러야 돼요. 근데 풍악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학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분위기를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붙이기 위해서 풍악, 단풍 뭐 이런 의미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올 때 풍악을 원래의 명칭으로 바꾸라면 금강산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제 얘기 듣고 있죠? 답을 해? 대답을 해? 네.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지? 네. 그래. 자, 계속 갈게요. 금강산을 보도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행장이라는 것은 어떤 여행을 갈 때 장비를 얘기합니다. 다 떨쳤다는 얘기는요. 가벼운 차림으로 단촐한 차림으로 석경이란 돌길이죠. 돌길에 막대를 짚어 구경만 시키세요. 그리고 피읍을 밑으로 내리는 연음을 분철하면 돼. 짚어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요. 무슨 뜻이라고요? 간편한 차림새로 돌길에 막대를 짚어 이런 뜻인데요. 옛날 말로 이제 간편한 차림을 표현한 말이 죽장망해, 단표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장망해라는
대나무 지팡이의 망에는 집신이에요. 대나무 지팡이의 집신. 단표자는 표주박 하나 달랑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편한 옷차림새로 뭐 하는 겁니까?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뭐 관리했던 곳도 좀 안정적이고 하니까 봄을 맞이하여 금강산 구경길로 나선 거죠. 이해가시죠? 네. 네. 최시언니 좀 얘기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지금 잠깐 보시면 화천 시내길에서 백청동 곁에 두고 이제 만폭동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화천 시내길 지나온 거예요. 이제 아직 백청동 안 갑니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에도 좀 재밌는 걸 적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제가 만폭동이라고 적어서 백천동은 갔어요, 안 갔어요? 읽어보세요. 백천동 곁에 두고 안 갔어요. 여기는 안 가고 곁에 두고 어디 갔다고요? 만폭동을 갔단 말이에요. 만폭동. 그 첫 여행지가 어디요? 만폭동인 거예요. 만폭동. 만폭동의 폭전 폭포죠. 폭포. 만 개의 폭포가 있는 동네 이런 뜻이에요. 폭포가 많다는 뜻이겠죠. 듣고 있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철. 이게 뭐냐면 폭포를 했잖아. 폭포. 이 폭포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은 같은 무지개. 이 무지개의 원관념이 뭐예요? 은색 같은 무지개가 뭐겠어요? 폭포예요. 폭포. 옥 같은 용의 꼬리란 뜻인데요. 용의 꼬리, 뭐가 용의 꼬리 같다? 이런 폭포가 용의 꼬리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직유법이자 은유법이 되죠. 뭐뭐 같은 직유법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나 용의 초리는 둘 다 폭포를 빗댄 보조관념. 은유법이죠. 그러니까. 자, 만폭동 들어갔더니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얀 무지개 또는 하얀 용의 꼬리 이런 표현인데요. 무지개나 용의 꼬리는 다 폭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갈게요. 섣떨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죠. 심리의 자자신이 들을 째는 우레려니 본인한 눈이라다. 자, 다시 보세요. 들을 째는 가까이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겠죠? 들을 때는 우레소리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같이 하얗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원경, 멀리서 들은, 근경, 가까이서 본 거, 청각, 시각, 원경, 근경. 자, 다시요. 뭐라고요? 자,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 만폭동을 비유한 걸 찾아보세요. 뭐 찾아야 됩니까? 네. 비유적 시청각의 원근 묘사했댔는데요. 자,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요 위에 거는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밑에 건 뭐예요? 네.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원근을 묘사한 것. 멀고 가까운 걸 묘사했단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르죠? 자,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죽었니? 저요? 네, 찬이야, 괜찮아요. 괜찮아? 네. 희주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래. 얘네들 마이크 지금 이어폰 끼고 있는 거 맞지? 네. 네. 그래. 혹시 뭐 주변에 누가 지켜보고 있니?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애들이? 뭐 추격당하니? 자, 10분 뒤에 요거 종료할 건데요. 10분 뒤에 종료할 거고 쉬고 난 10분 뒤에 수업이 끝나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주소를 보내면 또다시 입시를 하시면 되면 2교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자, 네. 이제 금강대 갈게요. 만폭동 지나왔습니다. 이제 금강대. 대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대란 말은요. 바위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에요. 바위가 마치 누각이나 평평하게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대라고 불러요. 대. 이해가시죠? 요 이름이 뭐라고요? 금강대라는 겁니다. 금강대. 자, 이 밑에 설명해 놨죠. 너무 경사가 급해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고 학이 거기다 둥지를 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가볼게요.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삭기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더니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서호의 주인을 반겨서 넘는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금강산 맨 위에 선학, 신선의 학, 신선의 학이 새끼를 친, 요 위에서 신선의 학이 새끼를 쳤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춘풍이라는 건 봄바람 이런 뜻입니다. 봄바람 옥적성, 이 적적 피리 적자야. 옥피리 소리, 옥피리 소리. 자, 옥피리의 원관은 뭐냐면 춘풍입니다.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로 비유한 거죠.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뒀던 누가요? 학이 졸다가 봄바람 마치 옥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에 첫잠을 깨었든지 이해가시겠습니까? 봄바람 소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게 옥피리 소리예요. 됐죠? 자, 어쨌든 선악이 첫잠을 깨었든지 이거 뭐 원인 부사격 조사라는데 이유죠. 이유. 얘가 잠을 깬 이유가 옥피리 소리 때문이다. 그래서 원인 부사격 조사라 그래. 어쨌든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든지 호의 현상 뭐냐면 이건 옷이죠. 의복할 때 의자입니다. 옷을 얘기합니다. 현자는 거물현, 하늘천 따지 거물현 할 때 현자입니다. 상자는 치마상자예요. 검은 치마, 흰 저고리. 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학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학을.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반공은 공중의 반 정도를 솟아 떠오르니 누가요? 선악이 봄바람에 휘 날아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는한다. 자, 서호 옛주인은요.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중국에 서호란 곳이 있어요. 서호란 곳인데 여기 인포라는 송나라 때 인물이 있습니다. 이 송나라 때 인물이 뭐라냐면 자기가 신선이고 자기의 아들은 학이고 자기 마누라는 매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서호의 주인은 원래는 인포를 얘기하는 거야. 서호의 주인, 즉 인포, 신선 이런 뜻이죠. 근데 얘가 오니까 학이 아빠 왔네 하면서 막 날아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는 인포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온 거예요? 정철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같다는 거예요? 인포와 같은 신선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니까 저놈들이 아빠 왔네 하면서 날아오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선적 풍류, 즉 신선적 풍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교적, 신선적 풍류를 드러낸 거다. 자,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금강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학이 휙 날아올랐던 거죠. 휙 날아오른 학을 보면서 야, 저놈들이 내가 신선인 거 알고 아빠 안돼 하면서 날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향로, 대향로. 자, 수업이 갑자기 뚝 끊길 수 있어요. 네. 40분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호흡하고 그다음에 10분 화장실 갔다가 쉬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소향로, 대향로란 말은 향로, 향그릇이에요. 향그릇. 대향로, 작은 향그릇, 큰 향그릇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뭘 비유한 거냐면 산 모양이에요. 향로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은 것 같다는 얘기야. 작은 향그릇, 큰 향그릇. 눈 아래 후보 보고. 이건 뭐라고요? 산 모양을 비유한 말입니다. 작은 향그릇 같은 산과 큰 향그릇 같은 산을 눈 아래 보고. 그럼 자기는 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있는데 그 위거든요. 정향사 진월 때 고차 오른 말이에요. 자, 자기는 이 소향로와 대향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어디에 있어요? 진월대에 와 있다는 거죠. 진월대에서 다시 올라 앉아서 진월대에 올라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니까 진월대에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답에 여산은요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자, 이게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강산에 있는 진월대에서 바라보면 중국산이 보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여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진월대에서 바라본 풍경이 여산에서 바라본 풍경만큼이나 아름답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시요. 진월대에 고쳐 올라 앉은 말이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변하다. 즉 여산의 아름다운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진짜로 여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산만큼의 중국의 유명한 여산의 아름다운 만큼이 여기서 다 보인다. 이런 뜻이죠.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사. 이거 뭐예요? 조물주가 요거는 필수 어휘예요. 헌사하다, 야단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즉 조물주가 산모양을 아주 다채롭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단스럽게 뭐 뾰족하게도 만들고 둥글게도 만들고 뭐 조금 낮게도 만들고 높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밑에 이렇게 네모친 부분이에요. 날거든 띠디 마나 섞거든 소띠 마나 부용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듯 동명을 박찼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이거 다 뭐예요? 산 모양새를 표현한 말입니다. 마치 나는 듯도 하고 뛰는 듯도 하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솟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용은 연꽃이란 뜻이에요. 부용. 마치 연꽃을 꽂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배곡을 옥알죠. 옥을 이렇게 막 꼽아 놓은 것 같고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동명은 동해입니다. 동해를 박차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배를 이렇게 고이는 듯도 하더라고요. 뭐가요? 산 모양새가 그만큼 다채롭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네모친 부분은 뭐라고요? 예, 산 모양새가 정, 멈춰 있는 것 같은 적 섰거든. 이런 것들요. 동, 뭐요? 날거든. 즉 다시 말해요.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정과 동의 산의 모습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이 네모친 부분에 거든 많아 라는 표현은 면왕정가란 작품에도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 많아 거나마 거든 많아 최고급이에요.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나 말지 이런 뜻이에요.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 근데 날기도 하고 뛰는 것도 있고 섰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죠. 다시요. 다시 뒤로 좀 더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면왕정가에 있는 송순이란 작가는 정철보다 앞뒤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정철이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표현을 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여산은 실제 있는 산의 모습을 본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의 문목을 다 볼 수 있구나. 야, 조물주는 참 야단스럽기도 하구나. 산 모양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섰는 것 같기도 솟는 것 같고 연꽃을 꽂았는 것 같고 배곡을 묶는 것 같고 동해를 박차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을 괴어놓은 듯한 모습도 있더라. 자,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진월대예요. 진월대에서 뭐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 아래에 있는 조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하늘에 추미러 무사히를 사례르라 천만급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난다. 어와 너 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자, 여기 있는 게 혈망봉 망고 엄청 높죠. 뾰족하죠. 이거 대라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이름이 뭐라고요? 망고대와 혈망봉이에요. 자, 이건 뭐요? 높기도 하고 외롭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너무 높은 나머지 다른 애들이 못 따라온다는 얘기. 너무 높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얘들이 높이 솟아있는 자연물인데 얘는 뭐예요? 사람처럼 본 거예요. 하늘에 추미려 무슨 일을 살려고 천만금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니? 모르느냐? 자, 다시요.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은 신화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아주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신화라서 우뚝 솟아서 굽힐 줄 모르